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두위원장 제입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는 PSAT가 어떤 시험인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점수를 받아야 이게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National Merit Scholarship Corporation이라는 단체하고 컬리지 보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니어 11학년이죠. 학년 첫 학기에 10월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테스트를 치르고 그다음에 한 약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커멘데이션 리스트가 되고 그 5만 명 학생들 중에 16,000명의 학생들이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되고 이 세마이 파이널리스트를 대학 입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탑 10 대학이 한 17,000명 정도 신입생이 있고 탑 20 대학이 한 43,000명 정도 신입생이 있는데 그중에 UC 스쿨, UCLA하고 UC 버클리를 빼고 나면 한 3만 명 조금 넘는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뽑으니 세마이 파이널리스트나 커멘데이션 리스트가 되면 그 스탠다드 테스트를 내가 이 정도 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 퀄리파잉 테스트가 어떤 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알아본 거죠.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를 가시면 PSAT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 퀄리파잉 테스트가 디지털로 돼 있다라고 이제 그 공고가 있었고 지난 2023년 PSAT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 퀄리파잉 테스트가 이게 디지털이었죠. 디지털 시험으로 시험을 봐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둘째 수요일이었던 시험이 10월 전체로 기간이 연장이 됐다. 학교 혹은 디스트릭트의 재량에 따라서 시험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어떤 시험들이 나오는지 나와 있고요. 대략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북이라는 거를 다운을 받아서 학생 개인이 시험을 디지털로 한번 좀 쳐볼 수 있게 하는 그 비디오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는 이전에는 문제수가 SAT하고 PSAT하고 문제수가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었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살짝 짧았고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되고 디지털 SAT, 디지털 PSAT는 문제수가 같아요. 문제수도 같고 시간도 같아요.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이게 영어죠. English인데 English reading and writing은 64분 동안 54 문제를 푸는데 이게 마줄로 돼 있어요. 마줄 1과 마줄 2로 돼 있고 요걸 합쳐서 54문제고 그래서 27문제 더하기 27문제가 돼서 54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당 32분씩 풀게 돼 있어요. 32분씩 풀게 돼 있는데 이게 adaptive 테스트라 그러죠. 이 adaptive 테스트는 뭐냐면 마줄 1의 성적이 마줄 2의 difficulty level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마줄 1 시험을 잘 보면 두 번째 어려운 게 나오고 마줄 1을 잘 못 보면 마줄 2에 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70분. 그러니까 마줄 1과 마줄 2를 합쳐서 44문제예요. 그래서 22문제 더하기 22문제가 되고 한 마줄 22문제 한 마줄이 35분씩이에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줬어요. 굉장히 많이 늘려준 반면 이전에 페이퍼 펜슬 SAT나 페이퍼 펜슬 디지털 PSAT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고 지난 다른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3월 시험이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기대 이하다, 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했었던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토탈 98문제. 그래서 디지털 SAT와 디지털 PSAT는 똑같이 9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 블루북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쳐보게 하시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여기다가 이제 마크를 하고 나중에 그 문제를 바로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에요. 컴퓨터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뭐 SAT 스코어하고 PSAT 스코어 카드가 같은데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나와요. 뭐 영어 부분에서는 Information and Idea, Craft and Structure, Expression of Ideas and Standard English Conventions. 이게 막 문법하고 뭐 이런 걸 섞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어떤 건지 조금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섞어 놨고 뭐 math는 똑같죠. algebra, advanced math, 뭐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그다음에 geometry and trigonometry. 요 trigonometry가 예, 삼각함수인데 PSAT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PSAT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비 문제 나온 것, 그다음에 practice 문제 나온 것들, 오피셜 컬리지 보드 오피셜 문제들의 트릭 쿼션 기본적인 삼각함수 문제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SAT와 PSAT의 구조는 영어에서는 처음에 시작이 vocabulary예요. 옛날보다 vocab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단어력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문제들이 main idea, comprehension. 그래서 읽어서 뭐 부분을 메꾸거나 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main idea나 comprehension 문제들이 나오고 chart graph quotient도 나와요. chart graph 읽고 그 밑에 짧은 지문에 합당한 그 정보들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문법, punctuation, 문법과 punctuation, 뭐 subject verb agreement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transition structure quotient들이 나와요. transition structure quotient들이 뭐냐면 적당한 단어, 그런데를 집어넣거나 반면 뭐 이런 단어를 찾아서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transition 문제들이 나오고요. the structure quotient들이 나오고요. 이후에 안 적은 거는 note taking quotient들이 나와요. 노트 테이킹 퀘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bullet 포인트로 어떤 학생들이 노트를 적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노트 bullet 포인트로 적은 노트들 중에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영어 시험은 가장 어려워진 부분은 이 vocabulary가 가장 어려워졌고요. 나머지는 예,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특히 문법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약화된 듯한 느낌이에요. 수학은 뭐 똑같죠. 아시다시피 프리알제브라부터 알제브라 2까지 나오는데 프리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갖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설왕설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제브라 2와 프리캘의 경계가 좀 모호하기는 해요. 일부 학교는 뭐 알제브라 2 프리캘 거를 알제브라 2에서 가르치고 알제브라 2를 프리캘에서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제브라 2에서까지 나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여기다가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지털 SAT, 디지털 PSAT로 바뀐 이후에 이 쿼드래틱 2차 함수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나 이 문제 정말 어려웠어 하고 얘기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2차 함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부분, 알gebra 1하고 알gebra 2 초반 부분에서 배울 때 2차 함수 부분을 조금 더 잘 상세하게 배우고 복습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셔널 메리트 세미 파이널리스트는 각 주별로 컷오프 라인이 조금 달라요. 각 주별로 컷오프 라인이 다른데 이거를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이게 컷오프 셀렉션 인덱스 스코어라 그러는데 228점이 만점이에요. 뭐 38점, 38점, 38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두 배를 하고 하는 그 계산 방법은 SAT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 PSAT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에 가시면 있는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228점이 만점인 시험에서 몇 점을 받으면 각 주별로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되느냐. 이거는 지금 에스티메이티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인데 요 정도가 사실 많이 바뀌지 않아요. 거의 매년 비슷해요. 페이퍼 펜슬도 마찬가지였고 디지털도 마찬가지였어. 거의 매년 비슷한데 캘리포니아가 228점 만점에 221점, 조지아가 219점, 일리노이도 219점, 매사추세츠 222점. 그래서 뉴저지가 223점, 뉴욕이 220점, 펜실베니아 219점, 텍사스가 220점, 버지니아가 221점. 그리고 말씀드린 한 3%, 4%에서 5%의 학생들, 5만 명의 학생들이
포함이 되는 커멘데이션 리스트는 208점 정도의 컷오프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지금 98문제잖아요. 98문제인데 한 문제 틀리면 이 인덱스 38점 인덱스에서 1점에서 2점씩 뚝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문제 수가 적어지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충격파가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98문제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많이 틀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28점 만점에 221점, 219점 정도가 각 주별의 세미파이널리스트 컷오프 라인입니다. 예, 제가 지난 건데 JCEDU, 미 중서부, 그다음에 시카고죠. 시카고 교차로 칼럼이에요. 교차로 칼럼이고요. 교차로 칼럼이고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PSAT 내셔널 스콜라식 퀄리파잉 테스트에 관한 해설을 교차로 칼럼에서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성적이 세미파이널리스트가 됩니까라고 제가 써놨고요. 저희 예, 가을 학기. 제가 이거를 한 8년 동안 매주 교차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지금 뭐 TV 방송국에서 여기저기 왔다 가서 해설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가 모자라서 잘못된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으셔서 자녀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 jcdu.com에 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하단 부분에 유튜브 보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주실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